금융계 소식부터 재테크 정보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함께할까요? 네, 금융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 가운데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기억해두면 유용한 금융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과 내규에 의거해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에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 이용 기간 중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를 통해 금리 일부를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처음에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신용 상태가 또 개선이 됐을 때 이를 바탕으로 또 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을 3%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금리 우대 1%를 적용받으면 1년에 무려 10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만 가능한가요? 적용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예외 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정책자금대출, 예금이나 적금담보대출,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제도라는 점인데요.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조건 등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다는 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회사별로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전에 적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등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일부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미리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 측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이 금리 인하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는데 마침 또 해당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이게 단순히 신용상태가 좋아진 것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네,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직장 변동, 연소득 변경, 신용등급 상승,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주거래 고객,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이 있고요. 기업 대출일 때는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특허권 취득, 신용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및 담보 제공 계획이 있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 좀 들어볼까요? 네, 신용 등급 상승이나 취업이나 승진,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 상태 개선 사례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 등급이 2단계 이상 확실히 오른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경우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 금리 인하권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 유리하겠죠. 예로 카드론 등 금리가 높은 대출에 대해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저신용 고금리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의 경우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네, 자영업자도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고 신용 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회사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경우 중간 결산 자료, 매출 관련 세금 계산서로 가능한데요. 기업은 기업 신용 평가 결과 자료 등 실적 개선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매출과 소득이 올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요. 혹시 뭐 이런 신용 등급이나 재산 등의 증가가 없더라도 혹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 실적을 꾸준히 늘려도 대출 이자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사는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급여 이체 및 자동 이체 등 거래 실적과 거래 기간을 감안해 등급별 우수 고객을 선정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 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예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금융사를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해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대출 실행 시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우수 고객 우대 서비스 대상이 해당을 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금리 인하 요구권 내용 및 절차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그리고 인터넷 뱅킹, 상품 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받은 기존 대출의 경우에도 이렇게 금리나 요구권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부터 반영되는데요.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증가 사실이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단 0.1%라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그냥 이자 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한데 금리나 요구권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이죠. 금리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이 약 11만 건, 제2금융권은 6만 3천 건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꽤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 당장 저부터라도 신용등급부터 조회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개선되었다면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축은행 업계는 금리 인하 요구권과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을 넘어섰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안할 수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회사별로 여러분이 각각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대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사실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5개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 별도로 규정해 모든 카드사에 의무화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데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에도 적용하게 되고요.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이르면 올 2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카드론이 아닌 현금 서비스의 경우 원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네, 현금 서비스에도 도입한 경우도 있지만 몇몇 카드사들은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에만 현재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회사가 현금 서비스에도 금리나 요구권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카드론에만 적용되었던 금리나 요구권이 이렇게 현금 서비스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네, 벌써부터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상품 구조상 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카드론과 달리 현금 서비스는 보통 한 달 미만으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짧게는 하루나 이틀만 대출금을 쓰고 갚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단기간 내 등급이나 소득이 올라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되겠냐고 자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에 이렇게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의미군요. 네, 실제 금리나 요구권을 운영하는 모 카드사는 매달 한 번씩 고객 등급을 재산정한 후에 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를 새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은 고객도 금리가 낮으면 추가로 이용하고 높은 경우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제일까지 기한을 남겨두고 이자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하를 신청하는 걸 빼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체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실효성 논란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업계의 현황을 들여다보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꼬기도 하는데요. 수요가 없는 현금 서비스 금리나 요구권을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게 무슨 의미냐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나선 만큼 이제 카드사들은 또 제도 개선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드사가 현금 서비스를 금리 인하 요구권에 포함하는 그런 제도 개선에 나서는 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 서비스 차주를 권리자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 따로 전산을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원 표준 약관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고객 혼란을 막고 제도를 먼저 시행해온 회사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발주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율적인 제도인데 그 부분도 좀 달라질까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극 고지되지 않는 한계가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접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통과된다면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신용 등급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